혹시 여기까지 보시고 그럼 나도 그냥 애 이름으로 주식계좌 만들어서 투자해주면 되겠네? 아이 그리고 증여세 신고는 귀찮으니까 나중에 몰아서 하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그 귀찮음이 나중에 자녀에게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1억 원 정도는 쥐어주고 싶으신가요? 결혼자금이든 창업자금이든 든든한 시드머니 1억 원, 부모라면 누구나 꿈꾸는 선물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지금 당장 현금 1억 원을 떡하니 주면 증여세가 성인 자녀이면 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아니 내 자식한테 내가 번 돈 주는데 세금을 뜯어간다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시간과 세법을 아주 조금만 이용하면 똑같은 1억 원을 주는데 세금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다 불법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역설적이게도 세금은 안 내려고 숨기면 폭탄을 맞고 당당하게 신고하면 오히려 면제받는 묘한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스노우볼 전략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신다면 나중에 자녀가 낼 세금 고시서를 보고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세무사지만 가끔 상담하고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강남이나 소위 부자 동네 사모님들을 만나보면 이미 아이가 갓난 아기일 때부터 증여 플랜을 다 짜놓으셨더라고요. 진짜 부자들은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세테크를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도 부자들처럼 하세요 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일찍 시작하는 것만큼 확실한 절세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꼭 돈 많은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우리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려줄 부동산이 없으니까요. 부동산 대신 시간이라는 무기를 선물해줘야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세금 없이 1억을 만드느냐? 그 비밀은 바로 증여재산 공제와 수익의 귀속이라는 두 가지 원리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증여재산 공제, 이건 일종의 면세점 같은 겁니다. 해외여행 갔다가 올 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안 내잖아요. 증여세도 똑같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2천만 원, 성인이 되면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이걸 시뮬레이션 해보면 아주 재밌는 그림이 나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줍니다. 세금 0원이죠. 10살이 되면 또 리셋돼서 2천만 원을 줍니다. 또 0원이 됩니다. 그리고 20살 성인이 되면 한도가 늘어나서 5천만 원을 줍니다. 역시 세금이 0원입니다. 이렇게 원금만 9천만 원을 세금 한 푼 없이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전문가의 노하우가 나옵니다. 바로 수익은 자녀의 것이라는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2천만 원을 주고 증여세 신고를 딱 마쳤다고 칩시다. 그럼 그 돈은 이제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녀 돈이 된 겁니다. 그 돈으로 자녀 명의 주식계좌를 파서 주식을 샀는데 10년 뒤에 그게 대박이 나서 1억 원이 됐습니다. 이때 늘어난 8천만 원의 수익, 여기에 증여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정답은 안 낸다입니다. 왜냐? 이미 신고된 자녀의 원금에서 불어난 돈이니까요. 마치 내 텃밭에 심은 나무에서 열린 사과는 내 것인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스노우볼입니다. 처음엔 작지만 신고라는 보호막 안에서 굴리다 보면 나중엔 엄청난 눈덩이가 되어도 국세청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보시고 그럼 나도 그냥 애 이름으로 주식계좌 만들어서 투자해주면 되겠네? 아이 그리고 증여세 신고는 귀찮으니까 나중에 몰아서 하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그 귀찮음이 나중에 자녀에게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부모님이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굴립니다. 열심히 불려서 1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녀가 집 살 때 그 돈을 뺍니다. 그때 국세청이 뭐라고 할까요? 이 1억 원 언제 증여받는 겁니까? 신고 내역이 없네요. 그럼 지금 1억 원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겠습니다. 억울하시죠? 아니 원금은 2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신고를 안 했잖아요. 증거가 없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불어난 돈까지 전부 부모의 노력으로 만든, 즉 부모의 차명계좌였던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신고 안 하고 굴린 1억 원, 나중에 세금으로 2천만 원이 뜯길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 그게 부모로서 자녀의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큰 돈을 줘야 한다거나 주식 대박을 노려라 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적정선에서 현명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신고입니다. 이게 부담스럽다면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여의 시기를 확정짓는 게 핵심이니까요. 신고 방법 간단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켜시고 증여세 신고 메뉴 들어가서 현금 증여 선택하고 이체 확인증을 첨부하면 끝입니다. 공제 한도 이내라면 낼 세금은 0원이지만 신고를 함으로써 이 돈은 이제 공식적으로 내 자녀의 자산입니다 라고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우량주나 ETF 같은 걸 사서 묻어두세요. 10년, 20년 뒤 그 돈이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수익금 전액에 대해서는 세금 걱정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금융 조기 교육이자 합법적인 부의 이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만약 자녀 통장에 있는 돈을 부모님이 급해서 잠깐 썼다가 다시 넣어두는 경우 있죠.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의 돈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의심합니다. 자녀 통장에서 돈을 뺐다가 다시 넣으면 나중에 이거 또 증여한 거 아니냐 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녀의 돈을 잠깐 빌렸을 때는 비록 가족이라도 차용증 하나 써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간이 길지 않다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엄마가 잠깐 쓴 거 언제 갚을게 정도의 기록이라도 남겨두세요. 그 작은 메모 하나가 나중에 억울한 세금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돈뿐만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세금 없이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시스템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녀가 성인이 되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때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마시고 오늘 아이 통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홈택스 한번 켜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내 아이의 20년 뒤를 바꿉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 돈 버는 세무 정보에 대해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 동감세무사 이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